최근 청년 안심주택에서 발생한 경매 이슈에 대한 대안을 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이나 유튜브만 검색해도 경매에 대한 이슈로 이게 진짜 청년 안심주택이냐 아니면 근심주택이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사의 재무 안정성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지분만을 가지고서 사업을 일으키는 일부 영세한 시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행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그 자본만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경매 절차라던가 아니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임차인들은 우선적으로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보증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증보험이 계약을 했을 때에는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곧 있으면 가입할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구두식으로 넘기게 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특약 조건 같은 걸 걸 수 있는데 현재 청년 안심주택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불안한 이슈들에 관해서는 특약 조건을 아예 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라던가 아니면 SH 쪽에서 민간임대 계약을 할 때에도 준공 이후에 몇 개월 내에 어떠한 일정 기간 내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임차인들이 위약금을 발생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던가 이런 탈출구라던가 안심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됐던 청년안심주택 경매, 보증금 위반안 관련으로 청년안심주택이 왜 청년근심주택, 청년불안주택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입주민, 시행사, 서울시 세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텐데 사실 인터뷰를 준비했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청년안심주택 공고를 소개하지만 청년안심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은 아니고 SH공사에 다녔지만 청년안심주택을 만든 정책 위반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청년안심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시행사도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또 시행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인터뷰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그만한 힘이 없나 봐요. 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요약한 청년근심주택 이슈를 입주민, 시행사, 서울시 세 가지 시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선 안 돼요. 당사자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일단 청년안심주택이 청년근심주택이 된 이유, 경매, 보증금 위반안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슈부터 요약하면 2020년 8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일부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처럼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가면서 141세대의 보증금 약 238억 원이 반환불능 상태에 놓였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을 홍보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이 방치되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명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근저당권 설정,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해 청년안심주택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근심주택으로 전락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행사 니들 가입 안 하고 뭐 했냐? 그리고 서울시 관리감독 안 하냐?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팩트체크를 해보면 챗GPT가 틀렸어요. 혼나야 돼. 첫 번째,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 여기서는 2020년 8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대요. 그런데 다음 질문에서는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대요. 뭐가 되었든 문제는 두 대답에 모두 등장하는 송파구의 한 청년안심주택,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2020년 4월 8일에 인허가 된 단지예요.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되어 시행되었든 2023년 6월 1일에 개정되어 4개월 후인 2023년 10월 2일에 시행되었든 2020년 4월 8일에 인허가 된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는 강제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챗GPT 이놈! 그랬더니 법 시행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개정된 조항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하거나 모니터링할 수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며 서울시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리스크 관리. 법 개정 전에도 민간임대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점검과 위험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보증보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강제는 아니더라도 입주자 보호를 위해 행정지도로 권고하거나 검토를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다. 피해 발생 후 대응, 피해 발생 후 서울시 및 자치구가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핵심 정리,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 적용 여부, 대상 아님, 서울시가 법을 위반했는가, 직접적인 법 위반은 아님, 서울시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나? 그렇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시도 할 말이 있어요. 서울시는 시행사와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이걸 체결해야 제8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 규정을 어겼어? 위약금 땅땅땅 혼내줄 수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법 개정 시기와 인허가 시기, 어머나 세상에, 여기는 법 개정 전에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요건 지금 협약서, 요건 그때 협약서. 7호, 그때는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규정이 없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한계가 있죠.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협약서에 없는 내용을 무슨 근거로 서울시가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피해는 누가 책임져요? 이거 완전 임대사업자들 배만 불리네? 임대사업자들 배만 불린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청년안심주택이 임대사업자들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면 너도 나도 하고 싶은 사업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인가된 사업장 하나도 없고요. 작년에 인가된 사업장 달랑 4곳, 재작년에 인가된 사업장 달랑 10곳, 총 150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달랑 4곳, 달랑 10곳. 임대사업자들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면 너도 나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올해 0곳, 작년 4곳. 저도 여기에 가서 한 사실인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을 신청한 시행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4곳 있잖아요. 인가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공공임대로 얼마나 공급할 건지, 어떤 크기로 공급할 건지, 용적률 완화는 얼마나 해줄 건지, 선매입은 얼마나 할 건지, 주차장 기준, 임대료 이런 걸 사전에 다 조율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4곳은 2023년에 신청해서 조율을 끝마친 시간이 이때인 거예요. 결론, 청년안심주택 이거 완전 임대사업자들 배만 불리네. 작년부터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을 하겠다고 신청한 시행사가 단 한 곳도 없다가 팩트. 더불어서 이 토론회에 참석한 시행사의 말을 전달하면 민간에서는 청년주택을 기본적으로 ESG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어이가 없죠. ESG. 그런데 말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애로사항 4가지를 덧붙이셨는데 첫 번째, 청년안심주택은 수익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부동산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준공 시점에 공사비가 상승하는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성이 안 나오는 임대료로 결정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건 두 번째, 신규 사업 문제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미 오른 토지 가격과 공사비로 수익성 있는 물건을 찾기 어렵다. 더불어서 세 번째, 변동금리. 청년안심주택의 자금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의 경우 리스크가 사업자에게만 오픈된다. 실제로 청년안심주택 운영기간에는 배당이 없을 정도이고 금리가 높았던 때는 임대료로 이자조차 부담이 어려웠다. 네 번째, 민원의 문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해서 주민간담회를 수차례 해야 했다. 청년주택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은 안 된다.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는 청년안심주택은 ESG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을 하겠다고 신청한 시행사가 한 곳도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이거 완전 임대사업자들 배만 불리네. 진짜 그런가? 이게 팩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피해는 누가 책임져요? 이 대답도 여기서 찾을 수 있었는데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잠실에 경매가 있었던 청년안심주택,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로는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화 됐었습니다만 대주단이라고 하죠. 채권을 갖고 있는 대주단에서 청년주택 입주자들의 선순위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일은 없다, 그렇게 조치는 돼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외에 논의 중이고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오늘은 이야기 못하는 2가지 조치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무튼 서울시 입장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면 신청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공급을 못하고 규제를 풀어주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챗GPT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과 민간 참여 유도. 서울시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규제를 강화하면 입주자는 안전하지만 민간 시행사가 참여하지 않음. 공급이 중단되고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은 참여하지만 입주자가 위험에 노출됨. 보증금 위반한 경매 재발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결 방안으로 이중구조와 인센티브 설계가 핵심이라는데 대안 하나, 보증보험료 일부 지원제 도입. 사업자 보증보험료의 30%에서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안 둘, 서울시가 보증기관 역할을 직접 수행. 오, 그럴듯한데 첫 번째는 이 비용 사실 얼마 안 해요. 총 사업비에 비해서. 그리고 시행사도 가입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아쉬운 대안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대신 보증해줘라. 와, 이건 세금으로 뭐 한다는 욕먹기 딱 좋죠. 예산이 어디 있다고. 투트랙 공급 모델 운영. A트랙, 현재 방식에서 보증 의무를 빼라고? 안 되겠고요. B트랙, 보증 의무는 유지하되 보증료 지원 또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자. 어떤 인센티브냐? 보증 가입하고 입주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자에게 가산점을 제공하자. 신규 사업 우선 선정권, 금리 인하, 장기 계약 우선권. 일단 청년안심주택은 시행사가 땅 주인이고 건물주라서 서울시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시의 다른 정비 사업들, 거기에 가산점을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격증 같은 거죠. 오, 이 시행사는 청년안심주택을 했어? 오, 가산점. 보증보험 대신 예치금, 책임이행협약. 영세한 시행자의 자기자본 비율은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하기 때문에 예치금을 낼 여력이 없죠. 땡. 자, 오늘은 뭔가 제3자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챗GPT를 중간에 세워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토론회에도 가보고 또 청년안심주택이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바뀐다는 최신 소식도 듣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이날 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청년안심주택 민간에 거주 중인 우리 방 팀장님의 질문도 멋졌지만 마음에 남는 건 마지막 질문자의 질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안심주택에 관심이 많은 시민인데요. 그 청년 안심주택이 차상위 계층 위주로 당첨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커트라인도 1순위에서 많이 끊기는데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한테도 지원을 실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기회가 열려 있지만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불만 같은 게 좀 있는데 뭔가 이런 괴리감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 중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까?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모두의 청년주택, 구 청년안심주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뚝 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